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오늘 보는데요. 719페이지 우리 취득세, 우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제1장 취득세는 3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되죠. 자, 이 31회 시험에는 한 문제 반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례적으로 그렇게 적게 나온 거고, 대개는 뭐 취득세에서는 한 3문제 정도 여러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자, 보시면 719페이지 1번 문제 봅니다. 26회 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26회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업권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취득세 대상은 우리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갑이라는 7080 세대예요, 여러분들. 7080 세대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죠. 네. 자, 어린 시절의 꿈은 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왔습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그 다음에 항공기 타고, 자, 김해공항 갔죠? 공항에서 다시 또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바다 보고 맨날 소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그래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를 잡다가요. 또 이거 너무 위험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양식업권 취득했죠. 그래서 양식업권도 취득해서 양식업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은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여행을 강원도 정선 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자, 카지노 하면서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사북고한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 떠올랐죠. 여기 온 사람들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자,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드렸죠. 예. 광업권 취득했어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자, 싹 밀고 뭐요? 자,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 싹 밉니까, 여러분? 기계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요 스토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 양식업도 하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야는 리조트사업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장비로 싹 밀고 건설해 온다. 이래서 요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어업권이나 광업권 같은 이런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업권을 제외한 틀렸습니다. 어업권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권리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이런 거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대상이 권리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자, 실질과 전칙상. 이 건축물 범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그러면 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시설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 같은 거예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본들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딸린 시설물로써요, 여러분. 자, 어떤 게 있냐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우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죠?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라든가 일정한 발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건축물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것도 자동차에 하나지 않고 오토바이, 기차, 케이블카 등 원동기 장치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다 대상이 되고요. 선박, 자,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임목법에 의한 임목, 또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 이런 거 대상이 되고요. 회원권 5가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상, 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일본에서 했던 어업권 제외한 틀렸죠?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올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존에 출제됐던 것, 또 출제되지 않았지만 개정 내용도 일단 우리가 또 잘 주의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2번 보시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은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가설한 자 X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왜 주체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주체구조부 표현을 왜 쓰냐면, 여기에 주체구조부, 건물에 가설되는 부대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죠? 이런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구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설을 했을 때, 원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구조부 취득자예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자,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어떤 학원이 청량 역광장 건너편에 있었는데 6층짜리인데 자,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가설합니다. 그랬을 때 가설을 했는데 장사한 데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 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가설했는데 딴 데 가버렸어요. 뛰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가설이 되면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치를 이루면서 효용 가치를 이루게 될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이런 것들을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즉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자, 가설한 자 X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분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인 설립 시 과점주의 주식 취득,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자,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죠. 그래서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됐을 때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건데, 자, 처음에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설립 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 간주 취득이요.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그래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으로 봅니다. 5번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 보시면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그럴 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했을 때, 부담부 증여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했죠. 근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즉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야, 을, 내가 너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고마워. 자, 근데 내가 거기에 3억 원의 그 차입금이 있어.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고마워 이러면서, 자, 수승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승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이러면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요건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그래서 5억짜리 토지를 증여했다.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고요? 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액만큼을 채무를 증여자한테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증여로, 즉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부담부증의 경우 취득세에서는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별을 하시고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으로 보고요. 자, 근데 다만 채무인수액 상당액도요, 요게 만약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다. 자, 그럼 얘기가 틀립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다 그러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은 대가 인정할 수 없죠. 예.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증했더니 부인이 알았어요 여보, 알았어 내가 3억은 갚을게. 또 아들한테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부증합니다 아빠가. 그랬더니 아빠 알았어요, 제가 학원 끝나고서 10시 반에 학원 끝나면 그때부터 편의점 알바 뛰어서 갚을게요. 자, 결국은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은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그 규정을, 증여 취득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가 있다는 것이 대가가 입증이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이것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근데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 취득으로 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질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자 도통관이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납세무자에서 올해 또 좀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없지만 작년에 개정 내용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을 봅니다. 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때는 우리가 이것은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요거요. 여러분들 여기 없지만 기출이 아직 안 됐지만 꼭 중요한 거 토지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자, 즉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 부속 토지 내에서 보세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자, 그러면 부속 토지 내에서 그럴 때는 여기에 만약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그랬을 때는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건축물 취득자가. 그럼 바꾸면 뻔해요, 여러분들. 바꾸면 요거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된다고 바꿔요. 아니고 누구다? 건축물 취득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요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알아둡니다. 이걸 뒤바꾸는 걸 꼭 주의합니다.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평평하게 땅을 밀어놨어요. 거기에 조경공사 등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다만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이걸 뒤바꾸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20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을 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근데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럼 대가 입증이 되죠?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도요.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럼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4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5번 보니까 증여지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로요?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 자, 정답입니다. 이건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대가 입증이 돼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요약집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거나 기본서를 참조해서 보시면, 제 강의, 이론 강의를 참조해서 보시면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도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대가 인정할 수 없죠. 근데 다만 이렇게 대가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들은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유상무상 그걸 뒤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문제는 5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제 봅니다. 27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습니다. 1번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하고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파트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101동 1101호를 만약에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101호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주택조합이 자, 봅니다. 주택조합이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고요.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21페이지 3번 지문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자, 여러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만 대가즉파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4번이요. 직계 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유상, 무상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뒤바꾸는 거예요.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죠?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문제에서 25회 시험 때 이게 4번 지문에 나왔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또 27회 시험 때 이게 4번 지문, 요 정답으로 또 나왔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 다음에 이렇게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여러분 정답이 됩니다. 5번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공매 경매는 대가 입증이 되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5번 맞고 4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역시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건데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주식 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아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본에 보니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법인 설립 시는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니은번 보면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여러분요,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기 자 지우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보면 먼저 어떤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이 있고, 이 비상장 법인의 어떤 주주가, 예를 들어서 갑주주가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하고 있죠. 40%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또는 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20%를 추가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60%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60% 전체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 사람들 전체 과세하고. 근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만약에 10%를 더 추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70%가 됩니다. 이때는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과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가분만 과세.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을 보면 과점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자,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요. 디귿번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됐다. 그러면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을 과세하고요. 자, 근데 리을번 봅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갑주주가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점주 없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얘네들, 자,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자의 주식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70%입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죠? 그래서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요.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때, 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전체
총수의 변동은 없는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만약에 5%를 더 이전합니다. 그래서 갑이 5%를 더 취득합니다. 이럴 때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데 총 주식의 변동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리을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임.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왜 맨날 신탁법에 이렇게 강조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번이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이 수탁자의 취득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 즉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믿고 맡았다고 돌려줘야 되니까요. 니은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자 이전하는 경우요.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리을번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 자,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누가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번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요거 비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한 개입니다. 리을번 하나만.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취득 시기요. 여러분 취득세 취득 시기도 28회 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취득세 30회 때 또 독립화원 문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8회, 30회 올해 몇 회예요? 32회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32회.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는데 올해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역사가 시작됩니까?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고요. 2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취득 시기를 보면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같은 보세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일.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가 안 됐다. 자, 그러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효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 관행상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근데 예외적으로 이 계약상 잔금일과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 수, 공, 판, 그 다음에 법입니다. 자, 그래서 국수공판법. 제 앞에서 국수공판장 이러면 배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국수공판법 보시니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예요.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2021년 만약에 8월 10일
근데 실제로는 8월 20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럼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고요.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이 된다. 이것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다만 판결문에서 단 화해, 그 다음에 인나,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거 제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중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 인나,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제외되고요. 객관성 없고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자, 어떤 법인 간의 A법인과 B법인,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당사라면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국수공판법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비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면, 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을, 우리가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 등기 등록일을. 자,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표현이요. 개인 간 유상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맞습니다. 개인 간 유상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이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자, 국가로부터 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자,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죠, 여러분들? 자,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자,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또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 안 됐을 때 등기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에요. 등기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2번 지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3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근데 이 사용승인서에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준공인가증이나, 자, 준공검사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다 포함합니다. 하여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자, 3번 맞고요. 4번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남편의 4명의로 등기한 날. 5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 소로 토지를 원시 취득에 따르면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인가일. 그 전에 만약에 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요. 하여튼 공사준공인가일. 등기일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립간 소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인가일. 등기일 아니라는 거. 이거 계속 뭐 자꾸 이런 거 봐가지고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0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23페이지 7번 문제 보면 28회 때 문제입니다. 28회 때 지문이 굉장히 길었죠? 이 정도 사이즈를 실전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길게 느껴집니다. 28회 시험 때 이 출제자의 특징은요, 자, 지문이 하여튼 대탓이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4문제 정도, 되게 평균적으로 한 8문제가 4문제 정도 지문이 좀 길고 그랬는데, 이 해는 한 8문제 이상이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지문이 길어서 일단 어렵게 느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배웠던 수험생들 중에는, 자, 합격 후기를 보면 이 문제를 풀면서 제 음성이 들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합격 후기를 많이 남기고 그랬었는데,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연부 취득은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계약상 X고요.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당연히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아까도 나왔었죠? 자,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이고, 근데 그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언제? 그날 사실상 사용이 이렇게 되겠고요. 매립간촉이란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 3번입니다. 주택법중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다. 자, 그랬을 때는 언제냐? 자, 그러면요. 주택보증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3번 지문까지 보고, 4번 지문까지 보고 설명드릴게요.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에 따르면 도정법중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환지처분 공고일 양도세에서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런 거라면 항상 다음 날 요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요거 다음 날 쏙 빼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제가 계속 문제 내고 그랬었는데, 자,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많은 분들은 이 지문이 길어서 포기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수강생 합격 후기 보니까 포기하려고 했다가 또 얼핏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보여요. 그러면서 딱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다음 날. 자,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다음 날이 없어가지고 4번 골라서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게 3번과 4번 지문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세요. 3번과 4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3번과 4번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데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합니다.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데 만약에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요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건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다음 날로 바꾸면 틀려요. 근데 주택 재건축, 자,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 조합이. 도정법에 따른, 이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 조합이고, 이건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것은 언제냐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거는 항상 환지처분 공고일 양도소득세에서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다음 날 꼭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지, 이건 다음 날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7번 문제 5번 지문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빠른 날. 여러분 요거 항상 주의할 것은, 요거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하면 공부상 지목 변경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면 옛날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빠른 날이 돼요. 나란히 나와야 돼요. 하나만 나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사실상 변경일이다. X입니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해서 빠른 날입니다. 다만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요. 단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들을 잘 기억합니다.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에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비해서 빠른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꼭 기억하셔야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724페이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28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요. 자,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취득세 문제에서는 이렇게 종합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이요. 지방자치단체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당연하죠. 자, 근데 다만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약속을 안 지켜요. 자,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자, 또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또는 이렇게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에 건물 지어서 기부 찬합한다고 해놓고서 취득세만 비과세 받고 20년, 30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가지고 다른 거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맞고요. 2번 상속.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아니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자고 이렇게 바꿔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자 말하고요.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추가해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국수 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연부축은 연부금액이고요. 맞습니다. 4번에 보니까요.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자, 일단 뭐가 틀렸냐면요. 일단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계약 해지. 자,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계약 해제는요. 여러분 계약 해제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계약 해제는 반드시 요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되면 안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요. 자, 그래서 계약 해제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똑같습니다. 계약 해제 나오면 자,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 똑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계약 해제요. 먼저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야 돼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화해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서류에 의해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등으로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등기 등록이 되지 않았어야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지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속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지자체장에게 매각 통보하는 것만 30일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예전에는 30일, 6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60일에다 통일했습니다.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는 취득세 선다 며칠이다? 60일입니다. 근데 국가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자, 국가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그것만 안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이고요. 여기서 틀린 것은, 결정적인 것은 등기 등록한 후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 입증되니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번 보면 주택복종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요. 대수원 제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값 중에 9억 원 이하인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예요. 9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수원 제외가 더 중요해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다만 대수원은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5번도 잘 알아두시고, 하여튼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 꼭 알아둡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건데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전에 지급되었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에 관한 요 내용 9번 문제. 자, 요건데요. 요 9번 문제는 그러면 9번 문제, 자, 요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먼저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뭐냐? 자, 객관적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물론 간접 비용 중에는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자, 그것에 관한 겁니다. 자, 직접 비용 외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직접 비용 외에 간접 비용, 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틈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9번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전에 지급되었음 그랬습니다. 1번이요.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있죠?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러분 정답이고요.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라든가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액. 여러분, 제가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서 여러분들, 자, 어떤 걸 꼭 주의하자면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계약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있죠? 연체이자, 할부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있죠? 이것은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이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자,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합니다. 근데 개인이 취득할 때 이런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죠. 할부이자 연체료 또는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법인이 연부로 취득할 때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액은 법인이 취득하니까 포함합니다. 개인이었으면 포함하지 않는 건데. 725페이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댁으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요거, 자, 포함합니다.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 이 채무 부담액 요거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갭 투자,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할 때,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취득자가,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어떤 뭐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 대출금, 요것을
집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죠. 채무를 인수합니다. 그랬을 때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을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럴 때 이 채무 인수액, 채무 부담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그래서 5번도 포함하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죠. 자, 그러니까 계약 내용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총 매매대금 5억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치니까 5억이죠. 요게 직접 비용입니다.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직접 비용 5억 포함합니다. 또 이제 간접 비용이요.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총 매매대금의 당사 약정에 의해서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이 채무 인수액, 채무 부담액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1,000만 원 포함이고 간접 비용.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 등의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자, 5억 1,100만 원이 취득 가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들 쭉 있었고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 것에 보면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자, 그래서 약정대금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기분 좋아서 내가 그래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금액, 할인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하는 거지. 10억, 약정대금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1,000만 원 깎아줘요? 그러면 그 할인 금액 1,000만 원은 포함하잖아요. 근데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할인,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이 포함하고 할인액,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 할인액 포함하지 않고요. 또 여기요.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할부 제한체료 중개보수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도 방점을 찍고요, 여러분들. 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작년에 추가된 것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붙박이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 설치하는 비용. 소위 말해서 빌트인, 여러분들 주부들이 좋아하는 자, 가전제품이나 붙박이 가구를 우리가 요거 건축물에 요거 가설을 하죠.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하고 설치 비용. 또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잘 모르겠는 분은 우리가 제 강의를 기본서든 요약식 강의든 추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올려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11번부터는 또 세율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